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크 말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토크 말쌈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장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삼척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후보자의 발언 순서와 자리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후보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배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김인배 후보. 원전 예정부지 해제 후 발전부품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국책사업 조기 유치로 경제 활성화. 시가지 중심상권 재구조화 사업. 수산물 가공 대단위 생산 유통 종합센터 건립. 폐광지역 폐경성 및 소성로 공장 유치,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네, 그 곁에 김양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후보. 삼척 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원전 해제 부지에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부발전 3, 4호기 LNG 발전소 조기 건설. KTX 삼척 연장으로 경제 활성화, 삼척의료원 영동남부권 거점 의료기관 육성, 도계 지역 생산 무연탄 판로 확보. 이어서 이병찬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소속 이병찬 후보. 6차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가칭 이승유 역사교육원 설치, 다문화 가족 문화존 건설, 노인복지 종합센터 건립, 대기업 홍보관 연수원 유치, 북방물류 전초기지 구축. 네, 끝으로 양희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연소 삼척시장 후보 양희태입니다. 무소속 양희태 후보. 시내권 열린시장실 설치 운영, 삼척시 시민감독위원회 구성, 삼척 동해태백 광역경제권 연대를 통한 강소도시화, 관광도시개발공사 설립, 원전부지에 북방 첨단 물류산업단지 개발 조성, 24시간 공공 아이돌봄센터 설립. 네,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정책과 공약 위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계산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이 정도에 지나치거나 또는 근거 없는 사실이 유포가 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 순서를 갖도록 하죠. 시간은 각 1분 30초씩 드리고요. 먼저 김인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삼척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토론회 기조연설을 삼척 시민들께 사과를 구하는 시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의 정가에 관한 음해성 동영상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대결해야 할 선거가 정가 기록만 가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가에 관한 소명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다시 거론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 같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가 기록만 가지고 좋은 글씨로 낙인 찍지 마시고 어느 후보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삼척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김인배 반드시 삼척을 변화시켜 삼척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부정과 반칙 없는 깨끗한 삼척을 만들겠습니다. 노력하는 기호 2번 김인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양호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척시장 후보 기호 1번 김양호입니다. 지난 4년은 얼룩져 있던 시정 현안들을 바로잡고 미래로의 기틀을 다지는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더 큰 열망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복구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4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힘입어 빚없는 도시, 1000만 관광객의 도시, 5,680억이라는 직간접 투자 발전 기금을 확보한 강한 도시로 삼척의 현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전의 위협을 끝끝내 막아내고 삼척의 오늘을 지켜낸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 여러분께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준비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흘러넘치는 도시, 아이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 노력과 원칙이 통하는 도시, 흙에도 바다에도 탄광에도 생기가 도는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삼척을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고자 힘있는 여당을 선택했습니다. 더 겸손하게 무릎을 낮추고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네, 이병찬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청렴하고 양심적인 시장 후보자 무소속 기호 6번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삼척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분권화가 실시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살아남느냐 퇴출되느냐가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삼척시의 발전과 7만여 삼척 시민들의 행복과 운명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30년 동안의 행정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된 시장 후보자 저 이병찬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잔치가 아닌 결과로서 평가받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희태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눈물로 논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으로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캠프 출신 삼척시장 후보 양희태입니다. 그동안 시민께서는 진정 삼척의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채 반복되는 기나긴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저 양희태가 추구하는 삼척시 행정은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직접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열린 시정입니다. 시민들은 오랜 세월 보수 세력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시민의 재산인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변을 개개인의 기득권의 사유물로 팔아넘겼고 삼척중학교와 도계 캠퍼스는 배가 산으로 가듯 산봉우리에 자리 잡아 놓았습니다. 공정하고 풍요로운 삼척을 만들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는 위정자들로 인해 늘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들만의 위한 정치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변혁의 바람인 적폐청산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교체, 그 완성을 위해서라도 색깔만 바꾼 구태정치의 끝맺음으로 삼척시의 진정한 첫 정권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네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공통질문을 네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삼척 원전 건설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네 분 후보들께서는 원자력 발전소 예정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피해 주민들의 보상 방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질문을 네 분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김양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과 활용 방안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원전 부지로 묶여서 각종 환경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대진리 마을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에 대해서 주민 보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정부 측과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도 마을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비롯한 주민 연금형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서 실질적 소득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삼척시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진 원전 해정 예정부지 개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성과물이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강원도 개발공사 소유인 중단된 소방방재산업단지 24만 평을 시가 직접 매수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이런 수소산업 또 탄소 자원화 사업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또한 발전소 부품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단계로는 나머지 72만 평에 대해서는 민자 투자 방식으로 스마트팜 또 복합 휴양단지 그리고 의료관광형 메디컬 센터, 미래형 에코 은퇴자촌 등 힐링 케어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삼척을 대표하는 실질적 힐링 복합 휴양단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병찬 후보 2분간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진 원전 예정 부지는 강원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원전 유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로 인한 피해가 없으므로 직접적 보상은 필요 없으나 간접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방안을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은 삼척시가 그 부지를 매입하여 UN 미래 포럼에서 발표한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관광, 문화, 레저 산업이라고 발표했듯이 고용지수가 가장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가칭, 이성유 역사교육원 건설, 다문화 가족 문화촌 조성, 포스코 한수원 가스공사 등 대기업의 사원 연수원 내지는 홍보관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로 해양 레포츠 휴양관광지를 민간 사업자의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 및 민자 유치를 공유해서 관광호텔, 빵갈로, 해수풀장, 전망 휴게실, 해양박물관, 조각공원 등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삼척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인태 후보 마찬가지로 2분 시간 드립니다. 네, 원전 부지는 타 후보들께서는 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 재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예산과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서 원전 부지를 삼천군 시절에 국내 최대의 공업 도시였던 그 옛 영광을 살려서 석회석, 철광석, 연화양 광산 보유지로서 해외 자원 및 북한 광물 자원 수입과 글로벌 첨단 가공 산업 유치 및 육성으로 북한 광물 자원 수입과 글로벌 첨단 가공 산업 유치 및 육성으로 첨단 물류 산업 해외 전진 기지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과 연결되는 시점에 유라시아 지역의 클린 에너지로 가스 산업과 러시아, 북한 등 북방 지역 원자재를 활용하는 산업과 유러시아 횡단철도의 관광 레저 중심 기지로 삼척 대진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마지막 순서는 김인배 후보입니다. 2분간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원전 건설 찬반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된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원전 건설은 삼척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젠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김인배가 삼척시장이 된다면 그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대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중앙부처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가칭 주민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리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후보는 원전 부지 해제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우리 당 이철규 국회의원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책을 정부 부처에 요구하며 원전 부지 해제를 진행시켜 왔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김인배가 삼척시장에 당선되면 원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중장기적 첨단 신소재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발전소에 필요한 발전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업의 연소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특별한 주제가 없이 후보자들에게 7분간의 주도권을 드려서 7분 내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최소 30초 이상 질문한 그 후보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좀 안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첫 번째 토론 시간은 7분이고요. 이병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양호 후보자는 삼척고등학교 출신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김양호 후보자님께서 삼척고 이전 공사를 백지화시킨 건도 맞죠?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건 조금 잘못된 그건데, 그거는 도교육감과 삼척고 알았습니다. 이전 추진위원 됐어요.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제가 따른 겁니다. 예. 하여튼 결정은 삼척 김양호 후보자님 한 게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삼척시청에서 예.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번 토론회 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예산 100억 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백지화시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삼척고 이전하는 데는 삼척시는 기반 시설만 해주면 되고 건축비는 교육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 예산 6천억 원 시대에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되는 61억 또 좀 더 들어가서 100억이라 칩시다. 이 예산을 아끼자고 삼척고 이전을 중지하신 것은 삼척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삼척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삼척고등학교 학생이 5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1명입니다. 6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양호 시장님이 삼척시 예산 100여 원을 줄이기 위해서 삼척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상실했고 또 인구 유출 방지책 면에서도 국내 69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시가지 중심권 개발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한 큰 실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동문회 회원들한테 좀 혼나지 않았습니까? 전혀 혼난 거 없습니다. 역시 삼척고 동문회는 참 마음이 너르신 분들만 계시구만요. 예. 제가 시장이 되면은 반드시 삼척고를
이전을 해서 동해 남부의 명문고로 만들 것이고, 삼척고를 그 이전 부지에다가는 삼척 시민들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삼척고등학교 시민공원, 중앙시장, 장미공원 이것을 그 삼척시의 랜드마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양호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0억의 빚을 갖고 건전 재정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전임 시장 측에서는 인수인계 시 빚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채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기부금 290억과 원전을 유치한다는 전제로 시비를 들여서 130억이라는 돈, 그래서 합계 420억을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만. 예. 그렇다면은 420억의 빚을 갖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였다 하면서도 70억의 채권을 발행하신 적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70억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우리 상하수도 사업을 하는데요. 빚이 없다 이래갖고 제가 시장에 당선돼서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130억 부채를 내야 된다는 됐습니다. 겁니다. 예, 그만요. 예. 근데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다음에 되죠. 하세요. 예. 혹시 조경사업비로 그 빚을 70억을 내가 조경사업비 쓰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분명하십시오. 예. 이거는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서 묻는 거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급하지도 않은 조경사업에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빚을 다 갚아 건전 재정을 확립한 것은 좋은 일이나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본의 40% 정도는 항상 부채를 안고 공격적 투자를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20억 정도는 필요 없는 전시석 토목사업 두세 가지만 안 하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복합 제공무원 480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게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김양호 시장님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년 동안을 법원에 재판받으러 다녔어요. 또 포스파워 인허가 문제로 인해 3년 동안 민심을 가르고 해서 과연 시장님이 우유부단하고 무소신이고 아니면은 소리에서 무능하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잃어버린 4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진짜 4년 동안에 한 일이 뚜렷하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 분권화 실시 이후에 무한 경쟁 시대가 되면은 연습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양호 시장님은 잃어버린 4년을 또다시 연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이걸 뭘 하나하나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일방적인 질문을 해서 그런데요. 잃어버린 4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지금 420억 빚 갚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긴축 재정과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채가 조금 있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30억이 필요하다는 걸 잠깐만. 지금 제가 답변 시간에 30초가 지났어요. 말씀하신 30초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네. 아까 그 70억 빚내 가지고 조경 사업 없다 하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안 지고 간에 저는 이 돈을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다음 토론 때 다음 토론 때 밝혀주겠습니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찬 후보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인태 후보에게 7분간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배 후보께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도계 출신이신데요. 지역에 많은 헌신과 봉사도 하시고 남다른 애정도 갖고 계실 텐데 폐강 정책으로 공동화되고 있는 도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에 제일 첫 번째 공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공약 사항은 우리 도계 지역의 유리공예로서는
실패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이따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 도기 같은 경우에는 가연 강산이 끝까지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가연 강산을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 나머지에 우리 대체 산업이 지금까지 블랙밸리, 추추파크, 그 다음에 그 대학교도 들어와 있지만 현재 상태로도 엄청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성 공장과 우리 폐경석 자원 활용을 향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도계 지역 주민들이 고용 창출에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를 네.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양호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삼척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 TV토론 그 준비 과정에 자료를 좀 취합하는 중에 뭐 몇 가지 또 38국도 미개통 구간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요. 지금 그 미개통 구간 대평리 마차리 구간에 지금 국도변 공사 구간에 그 산 번면 위쪽에 지반 치마를 동반한 균열로 대형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백고용노동부에서 구조안전진단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김양호 후보님이 그동안에 어떤 그 해결의 어떤 그 노력을 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태 후보님께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시장은 당연하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그 38번 국도 미개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스코가 지금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그런데 거기가 균열이 있다는 보고를 두고 우리 건설과와 또 우리 태백관리사무소 또 국도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 조사를 한 걸로 해서 지금 아마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 작업이 끝나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또 교통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제대로 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삼척시장은 시장에 계실 때 그 시민 대표와 시공사, 시행사 합동으로 그 구조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부실 공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부실 공사가 되어서 그런 제보를 듣고 삼척시가 나서서 국도 유지와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 공사 과정에서 제가 좀 놀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건설사 그 업체에서 그 38국도 공사 현장에서 폐기된 발암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소크리트 폐기물이 그 삼척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십천 지류 하천에 매립 내지는 방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 소크리트 폐기물은 그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발암물질입니다. 이 부분에 보고받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장님과 삼척시 공무원 관계자들도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해결을 보셨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뭐 제보로 받았다 그랬는데 콘크리트 폐기물이 네. 어디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기 신기면 안의리 안장사 계곡 내 안의리 계곡 내에 불법 매립되고 불법 폐기됐다는 매립됐다. 뭐 증거 자료나 그 이거는 뭐 부분도 다 있다고 현장 합니다. 조사를 거쳐서 네.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암 물질이고 이렇다고 이러면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발암물질을 그 함유한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그 시민들이 제보를 했는데요. 예. 그 어떤 그 주민들이 수차례 삼척시청에 진정을 하고 예. 건설사와 분쟁을 또 하였고 예. 수십 건의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그 피해를 주민들이 입었습니다. 삼척 시민들이.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토유지사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보가 들어오면 또 저희 시에서 환경 문제만은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사실이 제보가 우리 삼척시로 보고되면 바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뭐 시민들이 다 제보를 했고 예. 문제는 시에서 건설사 편에 건설사 입장에 서서 아유, 시민들의 어떤 시가 얘기는 건설사 입장에 들 외면받았다는 일이 없죠. 어떤 제기를 받았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고 시는 어디까지나 시민이 우선입니다. 또 우리 시의 주인은 삼척 시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인배 후보께 7분간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호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에 앞서 저번 토론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김장호 후보는 재임 기간 중 삼척시 인구가 3,000명에서 3,500명 줄었다고 전번 토론회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4,298명이나 됩니다. 예. 즉 근덕면 전체 인구와 남은 인구가 유출되었음에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삼척고 부지공사 중 동공이 발견되어서 학생들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전을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한옥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이번 후보 공약이 아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학생들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곳에 살아야 할 시민의 생명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삼척고등학교 상고 이전을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동공이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60억이 동공 채우는 걸 부족해서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공을 메우는데 60억 하고 그럼 100억이 된다 들어가는데 하더라도요. 자, 됐습니다. 거기서 또 들어가는데 말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제가 안전을 주도권 가지고 담보를 하지 있습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 후보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시민의 환경을 생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는 그 동공 60억 문제 때문에 학교를 포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다가 학교를 옮긴다 해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라는 발상은 자, 학생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시민들이 살게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상고 이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삼척 시내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된다라면 저는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김장호 후보님 2017년 5월 14일 그 MBC 방송 보도에 삼척시는 새로운 택지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택지 개발 용역을 발주하였죠. 예. 그 결과에 따른 택지를 개발하다 보도했는데 금년 또 5월 9일 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마달, 자원, 성남지구 등 5개 지역의 택지를 또 개발한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는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무시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죠. 아니죠. 작년에 했던 게 있냐고 없냐고. 전체적인 아니요. 그러니까 후보님, 전체적인 부지를 후보님. 인정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냐?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알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용을 다 잡아드리겠다는 이거는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됐어요. 됐는데 보도가 전체적인 잘못됐습니까? 택지를 삼척 됐습니다. 그럼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죠. 관내에 택지를 아니죠. 우리가 선택을 했고 이제 나머지 한 4-5군데 압축된 택지 개발을 가지고 지금 다시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앞으로도 내다보지 못하고 작년에 한 거는 한 군데만 생각하고 이번엔 또 네 군데를 한 하고 군데가 그런 아니라니까 얘기입니까? 삼척 관할의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10몇 개를 찍어서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근데 작년에 또 했지 않습니까? 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삼척은 아시다시피 주택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설로 미분양도 숙출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면 시내 남양동 상권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동 상권도 어려운데
시내 중심 상권은 물론 교통택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택지 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 아니에요. 이 앞으로 미래 삼척이 발전해서 인구가 유입이 될 때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규 택지 개발 부지를 정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두 번씩이나 하십니까? 두 번 한 게 됐습니다. 그런 예, 뜻이 예. 아니라니까 예, 이해를 잘 됐습니다. 못하시는데. 자, 그럼 김양호 후보는 도의원 8년과 예. 시장 4년 예. 그간 핵심 공약을 분석해보니 예. 2006년도 도의원 때도 말씀하셨고 예. 도계 진급회 요양원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 여기도 또 작년 여기 보시면 지난 8년 예. 행복하셨습니까라고 있죠. 예. 이 공약 중에 몇 가지를 전번에 지켰다라고 하셨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제가 공약을 아닙니다. 86건 제가 알기로는 들었는데 여기에 아니, 공약이 50천 생태 하나, 그 다음에 백인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거 했으면 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요양원 약속을 못 지켰죠? 못 지킨 건 아니고요. 아니,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라는 아니, 안 했지 것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다 그랬습니까, 그럼?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약이라는 공약은 것은 자, 공약이라는 것은 김민배 의원님. 이 공약 한 30가지 넘는 공약 중에 시장님 4년 재임 동안에 2가지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가지밖에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제가 지금 84건의 공약 앞으로도 중에 계속. 아니요. 아니, 그걸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하는 보세요. 얘기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자, 자료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다 가지고 자료 나왔다니까요. 보여보세요. 자료 보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자료 보고. 우리 시민들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는 게 아니라 삼척시장이 거짓말 시키면 됩니까? 안 되지. 거짓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거짓말을 시켜? 아니, 그냥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죠. 무슨 얘기를 일- 들으면 다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유 없고 이걸 떠나서 자, 이 공약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를 끝까지 듣고 하시라고. 아니, 공약이라는 못했냐면 것은 최선을 다해 추진을 했냐, 해야 되고 못했냐만 또 물어보는 추진하다가 겁니다. 재정상이라든가 또 과거 시점의 최고 가치가 현재 그럼 시점의 못할 거를 왜 최고 한다고 했냐는 가치가 얘기죠. 될 수가 없다 아니, 이거죠. 왜 못할 걸 했냐고 이렇게 시민들께 헛 공약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김인배 예. 후보님 시의원 때 그런 공약 다 하셨나요? 예, 저는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내 공약 전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장례 입장, 수영장 다 했습니다. 아니, 장례 예식장, 시의원으로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례 예. 예식장, 뭐 수영장 이런 걸 저는 떠나서 시민들께 약속 지킨 거는 지켰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38국도 4차선 하겠다고 공약 걸었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김양호 후보님, 김인배 후보님. 토론의 열기가 아주 대단히 뜨거운데 그만큼 이제 네 분 후보께서 삼척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좀 드리죠. 토론의 룰을 좀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 활용을 하시면 자신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지막은 김양호 후보입니다. 7분입니다. 제가 개별 질문에 앞서서 이병찬 후보님께서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주셔서 답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삼척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삼척구 이전 문제는 제가 저번에 답한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동공과 또 여러 가지 또 건설비가 추가돼서 건축비가 추가돼서 있는 상황에서 주관부서인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삼척구 이전 추진 협의회와 또 설명회를 거쳐서 자 예산은 이렇게 들고 또한 예산을 들여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교육감께서 중단 의사를 피력하셨고 삼척구 추진 이전 협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것을 시장으로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우리 학생들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김인배 후보도 인구 감소가 되고 또 우리 이병찬 후보님께서도 인구가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구 감소 우리 삼척시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중소도시 현상이고 이것은 어쩌면 국가가 책임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위주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전체 우리 시골 인구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우리 중소도시들이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인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 삼척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 다 겪고 있습니다. 삼척시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안 해서 학생들이 준다. 이건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삼척관 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곡고등학교나 원덕고등학교, 건덕마이스터고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 학교들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러면 학생 수가 다 불어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김인배 후보께서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학교는 이전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 한옥체험단지는 조성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공약을 걸었을 때는 우리 건축 전문가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건물이나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또 이 단층으로 이렇게 건설이 됐을 때 위험성이 높고 한옥체험말은 단층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질구조상 하자가 없다는 그 진단을 받고 저희들이 공약을 걸었고 또 앞으로 한옥체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 김인배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약 중 저하고 비슷한 공약이 많습니다. KTX 삼척 연장,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설, 그다음에 남부발전 LNG 3, 4호기 조기 건설 뭐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시장이 당선되면 어떻게 이런 공약들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KTX는 지금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강릉역에서 분기점을 따서 동해역까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TX라는 것은 수지 타산에도 접근이 되겠지만 공익의 목적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해역이라면 최소한 후진역까지라도 적정지역 후진.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할지 빨리 말씀해 달라니까. 예, 30초 내로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제가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에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건교부 건설 산자부 12개 부처 고위급 공무원들하고 지금까지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충분히 제가 시장이 되면 많이 도와주시는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건교부에서 또 우리 BIS라고 얘기를 하죠. 그 타당성이 안 나오면 고속도로 안 되는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시장이지 법적인 구속력에서 얽매여서 그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죠. 법적은. 시장은 되지 않는 일,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못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시장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죠. 제가 이 공약을 다 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장으로서 하려고 그런 공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회장입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우리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해당 시군 12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서 시장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동해안 벨트의 민주당 현역 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입당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 있는 여당에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고 이 공약을 걸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 힘 있는 여당 후보도 지금 민주당에서 오케이를 해서 이 공약을 거는데 일개 삼척 시장으로서 이걸 다 따라가겠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집권 여당의 힘으로 한다라는데 그렇다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민주당 시장 군수가 다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 시와 구는 별이 만들어졌겠네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 국회의원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서고속도로가 속해 있는 강원도, 충청도 지금까지 소외돼서 국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되게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도 못 해왔다니까. 지금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또 해야죠. 지금 동서고속도로 삼척 제천간 고속도로가 250.8km입니다. 근데 그 반인 평택에서 제천까지 20년 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해야죠. 제천에서 삼척까지 요구해야죠. 20년 걸렸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국회의원이 또 자치단체들이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못했다는 못했는데 얘기입니다. 그럼 여당으로 갔다고 해서 해준답니까? 아니 해준다는 승낙을 받고 제가 입당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걸 공약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 생길 당연히 겁니다. 책임져야죠.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질문 누구하고 약속을 시간이니까 했습니까? 그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니 어느 여당하고 약속했는지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셔야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속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네, 그 그리고 민주당에 아니, 돼 지금 있는 내가 도시는 다 잘 제가 됐겠네요. 주도 시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폐광 지역 활성화 대책에서 조금 전에 소성 공장을 유치한 소성 공장이 뭐 하는 게 소성 공장입니까? 소성 공장은 석회석을 예. 구워서 그러니까 석회석이 무게가 1톤이 나가면 예. 그걸 구우면 예.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 예. 그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예. 동해안이나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을 갖다 운반비 절감 차원에서 예. 그 소성 공장을 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네. 김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척 도계 지역은 여전히 석탄광이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산과 감원, 폐광이 예견이 돼 있기도 하죠. 네 분 후보께서는 폐광에 대한 대책, 폐광 이후에 감산과 감원 이후에 도계를 어떻게 할 건가, 도계 지역의 경제 회생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양희태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네, 양희태입니다. 낙후된 폐광 도시인 도계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아도는 무연탄을 통일부의 남북 경력 자금과 사업을 통한 대북 물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결시켜서 연탄을 대규모 생산 및 기술 지원으로 무연탄 공급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과 폐광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완성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폐광지 활성화를 통해서 그 민의를 외면한 상태에서 삼척 캠퍼스를 일방적으로 도계 캠퍼스로 분리 정책을 통해 삼척 시내 시내권 경기 위축을 가져왔고 도계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학교 부지는 상당히 부적합한 산꼭대기 고지대에 캠퍼스를 유치하여 학생은 벌모로 잡힌 모양새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정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원점으로 다시 시내권으로 재통합 이전하는 방법으로 도계 캠퍼스 이전하고 도계 캠퍼스 부지는 대체기관인 국방 관련된 대학원이나 연구원 유치로 직접 소비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주인구 유입과 가족생활권 형성으로 실질적으로 도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려고 합니다. 삼척 시내권과 도계 지역을 동시에 발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 추추파크 관련해서는 단순 그냥 기차 테마형 볼거리 위주의 관광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인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지금 도계 지역 경제는 침체를 넘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양호 후보는 지난 4년간 주민의 생각과는 다른 유리라는 컨셉으로 도계 미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30억 원을 투자해서 겨우 15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 유리나라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능한 시정의 결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폐광지 주민은 폐광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다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생산되는 무연탄 판매를 확대하여 그 토대 위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과 관광 레저가 어우러져야만 도계 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인배는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온 도계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하력발전소에 반드시 석탄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경석을 이용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남북 경제 교류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국내 최대 광산 기술 연구원들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진규폐 환자 전문 병원과 치매 전문 요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폐광기금을 특별 회계로 전환한 후 주민 의견을 듣고 집행하겠습니다. 저 김인배의 경영 능력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계 지역만이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김인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양호 후보 2분 시간 드립니다. 도계 얘기만 나와도 시장으로서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 질문 요지가 폐광 이후 지역 경제 회생 방안입니다만은 저는 폐광 이후가 아닌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 탄광인 경동광업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경동 매출 1,000억 중 인건비가 65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도계 주민들이 경동에서 정말 생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인 석탄에 대한 우리 에너지 안보 차원 그리고 또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한 채광 기술 전수 측면에서 최소한 국내 유일의 민영 탄광인 경동이 꼭 존치되어야 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산업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동이 존치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도계 지역 대체 산업으로서 뭘 유치하느냐. 자, 그래서 폐경석을 활용한 제조업체 유치, 유리 생산 제조업체를 또 유치, 그리고 포스코와 협상을 해서 무연탄을 활용한 석회 소송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인배 후보께서 유리 조용 망했다고 그러는데 유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바른 시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우리 도계 폐광지를 정말 유명 관광지로 이렇게 변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의 유리나라나 피노키오 나라 추추파크와 또 계획 중인 뷰티스 마켓, 미인 폭포, 스카이워크, 높은 터, 중세 유럽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정말 석탄 산업과 유리 산업, 관광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계를 꼭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병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도계 지역은 1995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이후 폐광지 개발 지원 특별법이 만료되는 2025년까지 석공 도계 강업소와 경동 탄광이 점진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도계 지역의 2개의 탄광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도계 어민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 시민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계해서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삼척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처 산업을 마련하지 않고 폐광시킨다면 우리 삼척시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서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윗논에 물이 차면은 아랫논으로 물이 흐른다는 개념으로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계와 조금 떨어진 도경역 일원에 남북물류 전초기지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으로 물자를 옮기는 장소로서 교통 여건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곳에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은 유통시설, 화물 취급장, 쇼핑센터 등 약 2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서 삼척시가 명실상부한 동해 남부의 거점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추추파크 국제유리 비엔날레, 600성 생태환경 둘레길 조성 사업 등 관광 레저업, 문화 콘텐츠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도계를 새로운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 순서였고요. 다시 한번 후보자 여러분께 7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좀 안배를 해주시면 좋겠고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토론의 시간 배정과 공정한 진행은 제가 합니다만은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시간 통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인배 후보께 7분간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기 전에 화력 발전소 인허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김양호 후보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8일 출마선언 당시 발표한 포스파워 투자 유치에 대한 사업비 5,680억 원의 세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자, 후보님? 지금 안 보여요, 제가. 5,680억 야, 원. 5천 금액은 맞죠? 네, 금액 맞죠? 이 내용을 보면 지역협력 사업비 630억 원과 나머지 사업비 또 950억 원을 제하면 4,100억이라는 돈이 이걸 투자 유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1,580억 원만 그 우리 시에 이렇게 그 기금으로 내놓은 거고 또 그것도 이제 950억은 이제 바다에 이제 그 맹방 관광지 주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5,680억 원이라는 이 단어를 당연히 포스코 파워에서 법에 의해서 그 발전소를 지을 때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5,680억 원이라는 이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시민들을 왜 현혹을 시키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답변 아닙니다. 기회를 좀 더 답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것은 5,680억 원 그분들이 당연히 공사를 하면서 또 당연히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해야 될 부분을 그 5,680억이라는 돈 엄청난 돈입니다. 자, 됐고요.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최근 삼척 시내 곳곳에 포스파워와 시스포빌 사이에 이명 계약의 의혹을 제기한 전단지가 벌어졌습니다.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제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명 계약을 제가 왜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소수력 발전 시공 및 유지관리 30년 계약, 운송하역 시설 30년 계약, 석탄 분량 40% 운송하역 30년 계약, 이런 천문학적인 이 계약을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여기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증거로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거기에 강원일보 신문에 뭐라고 오늘 나왔냐면 그 포스파워에서 답변하기를 시스포빌에 뭐라고 나왔냐면 포스파워 측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고 협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맹방 지역 주민에게도 협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그 시스포빌 한 관광업자에게 가서 제안을 했고,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삼척 시민의 알 권리, 우리 후보자가 모두 포스파워와 임용계약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후보는 생각을 하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김양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언제든지 발표해도 좋고요.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묻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당연히 다 밝혀야죠. 시스포빌이나 밝혀야 되죠. 포스파워 다 밝혀야죠.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네. 이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우리 뜻이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이런 것도 다 뒤로 좀 제껴놓은 부분도 있지만 그 건강권 단 한 명만이 모든 이권을 우리가 독식해서 이 사업이 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척 시민 여러분이 봐도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에 나와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척 시민들이 인정한 시민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후보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병찬 후보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양희태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적극 동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양호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가 끝나는 즉시 찬성한 각 후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단체들이 모여 시민 검증단을 꾸려야 하고, 여기에 조그만의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후보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답변 기회를 좀 주실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맞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일단 동의하신다 그랬죠? 동의는 하는데 맞는 그럼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는 아니 전혀 지금 아니, 내용 자체가 이런 사실을 전혀 이런 사실을 시장님이 몰랐다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이 당연히 몰라야지. 그걸 어떻게 시장님이 합니까? 몰랐다라면 그거는 무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3년을 어떻게 끌었습니까? 3년을 왜 끌었다는 얘기를 3년, 할까요? 인허가 3년을 처음에는 반대했죠.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화력발전소를 작년 5월 달에 왜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공사를 못하기 위해서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반대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찬성을 하고 그것을 항포구를 원덕이나 동해안에서 싣고 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3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이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해드리겠다니까요. 아니, 이것을 우리 시민 자, 검증단을 30초 남은 통해서 답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사전 답변 기회를 좀 예, 주세요. 30분 시민 남았죠. 검증단을 30분 통해서 남았잖아.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검증단이고 뭐 그걸 떠나서 뭘 잘못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해놓고 시민 검증단 저는 만들어 여기 참여하는 공개방송입니다. 얘기가 저는 잘못된 얘기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예,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제가 시장이 책임집니다. 되지도 예. 않는 일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척시 그것도 우리 동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환경 피해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하역 부두라도 좀 외곽적으로 이전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그건 옮긴 거고요. 네. 내용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30초 답변 시간의 경우에는 주도권 가진 분이 그렇게 배려를 해달라는 이제 권고의 말씀이고요. 또 골고루 그 안배를 해달라는 말도 이제 같은 그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7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김양호 후보께서 7분간 시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파워 하고 지금 시스포빌 간에 지금 이런 전단지가 삼척에 막 나돌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김인배 후보님께서 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혹시 김인배 후보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없죠.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어떤 삼척시가 밝히라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는 건데 삼척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우리 전적으로 국가 사무입니다. 이거 지방자치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가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부 그리고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우리 해수부 간에 이 쉽게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됐고 또 시장으로서는 삼척 시내에 화력발전소가 동지역에 들어온다. 이랬을 때 시장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저번 아마 토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원래는 동양 이 파워에서 일반 산업단지로 시작을 해서 6, 7개 계열사를 가지고 내려와서 삼척 지역에 고용 창출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것이 포스파워로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넘어가면서 이 일반 산업단지가 어디로 간지 간 곳이 없고 전축법으로 바뀌게 돼서 바로 화력발전소만 거기 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척시장의 역할은 물론 시장 한 자치단체를 끌어가는 시장은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환경 문제, 그 당시에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가 국가적인 완전히 이슈가 됐을 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명사심리 해변 맹방 해변이 침식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제가 한치곡에 올라가서
그 해변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토록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포스파워와 쉽게 해서 시스포빌 간의 이명계약 이런데 그 개인 회사 간에 하는 이명계약입니다. 시스포빌도 삼척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광사업자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돈을 투자를 해서 콘도를 짓고 지금 골프장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쉽게 해서 관련 기관, 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삼척시 그리고 맹방주민 시스포빌의 어떤 동의를 받아오라는 과정에서 그것은 기업과 기업 간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뭐 지금 뭐 검증단을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장으로서 이 포스파워 발전소 대표이사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시스포빌이라는 특정 기업과 기업을 위해서 단 한 차례 전화라도 한 통 했거나 그리고 제가 어떤 압력을 가했거나 그리고 또 포스파워에 쉽게 얘기해서 향응이나 또한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업 논리로만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삼척시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갖고 지금 포스파워하고 시스포빌하고 거래하는 그 계약 내용을 알고 시장이 왜 알아야 됩니까?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 또 미래를 생각해서 지역 발전만 생각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80억이라는 것을 얻어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허수라고 그랬는데 김인배 후보께서 시의장도 하면서 또 부의장도 하고 시의원도 했습니다. 남부발전 유치할 때 쉽게 해서 지역지원금 얼마 받았어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2천억을 받았습니다. 남부발전 유치하면서 원덕 주민의 2천억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지원금하고 예, 그러니까, 일반 지원금하고 빼시고 말씀하시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자료를 보세요. 아니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특별지원금 2천억 원은 그 마을의 기금으로 쓰게 하는 거고 거기에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당연히 포스파워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포스파워 사업하는 거예요. 김인배 후보님. 이게 김인배 후보님. 여기 950억은 맹방 관광지 시설의 그 시스포일 주변에 바닷가에 놀이동물을 만드는 거고 지역 협력 사업 630억만 있는 거고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1,100억은 그만하세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하시라니까. 해안 제 얘기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회자님 정리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인배 후보께서 시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후보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면 특별지원금 또 일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남부발전을 유치해도 그렇고 또 포스파워 발전소를 유치해도 그렇고 좀 내용을 알고 좀 얘기를 하세요. 내용을 알죠. 이 5,680억 외에 우리 포스파워도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 다 냅니다. 그건 따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30년 동안 따로 지금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2천억 이 유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유치 지원금을 얼마 했나 시장이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후보가. 다른 유치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이 시장이 받아낸 거 아닙니까? 950과 630억. 그런데 총 5,680억 중에 1,100억은 해안 침식 저감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들어오려 해서 해안이 침식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제가 해안 침식뿐만 아니라 동해안 최고의 맹방 해양 관광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역 발전 기금 특별지원금과 일반 지원금을 제외한 지역 발전 우리가 여기 있어요. 기금 650억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 등 우리가 사원 아파트 이런 걸 전체해서 3천억 이렇게 한 겁니다. 사원 아파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돈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유치를 했다니까 인구 증가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한 거고 지금 김인배 후보께서는 지금 특별지원금, 발전지원금 그리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고요. 이 용어 자체를 몰라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제가 정말 죄송히 한 얘기지만 공부 좀 더 하셔서 나오시라니까. 시장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후보님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병찬 후보께 주도권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김양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양호 후보자님이 예. 가장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도내 주요 일간지 2개사에서 예. 5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원덕업 월천리 1원이 14만 평에다가 19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신규 농경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산 확보됐습니까? 아니, 예정입니다. 아, 됐어요. 예. 이 보도자료는 삼척시에서 준 게 맞죠? 5월 며칠 날요? 5월 24일. 예, 예. 예, 삼척시에서 준 게 맞겠죠? 맞죠? 제가 잠깐만, 잠깐만. 예. 삼척시장님이 네. 재임하실 때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예,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문이 일제히 하루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되어 가지고 예, 예. 무척 의아하고 예. 우연을 일치치고는 너무나 의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이 김양호 후보자님께서 재임하실 때 예. 건덕 농공단지하고 도계 농공단지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운영됩니까? 잘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강원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을 할 때 예. 반기별로 예. 반기별로 강원도원에 있는 농공단지를 예. 처음 다 실태 조사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원도원에 있는 농공단지가 80%가 무늬만 기업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익을 얻는 기업은 5%가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1990년도에 구축된 도계 건덕 농공단지 여기는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파산되고 부도나고 전전긍긍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이웃 모 시에서 그런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도 구속되고 의장도 구속되고 외국인 근로자 몇 명 해갖고 기업 운영하는 척만 하고 다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부동산 투기 내지는 또 국가 보조, 시 보조, 도 보조 그걸 탐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양호 시장님이 어떻게 또 건덕에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그렇게 조성한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회를 좀 주세요. 전번 TV 토론 때도 이렇게 내가 해주고 참 점잖게 충분한 시간을 줬더니까네 핵심을 빅해가면서 말이지 창확하게 늘어나가지고 내 시간을 다 안 뺏었기 뺏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30초만 이번에는 주세요. 내가 그걸 허락 안 합니다. 예. 그 대신 최소한의 그걸 줄 테니까. 그래서 차라리 원덕 거기다가는 예. 농공단지를 하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남부 발전 가스 저장소로 인해 가지고 공해를 해가지고 환경에 피해 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시장이 되면 농공단지 대신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한다는 게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선거 처리되니까네. 2018년도 내가 삼척시 사 계획을 내가 훑어봤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천 후보님, 선거를 예산이요? 위해서 아니죠. 잠깐만 그렇게- 계세요. 잠깐만. 예. 그래서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전번에 원전 부지 해제를 가게 되면은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잔지를 구성하고 클러스터를 하고 뭘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전 부지 거기다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뭐니까 풍력, 지력, 태양열 이걸 이용해 에너지 생산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열 에너지 이거는 평당 5만 원 미만을 해야 이게 경제성이 납니다. 일반 제조업체도 15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5, 60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먼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이겠다. 이게 지금- 선거용 아닙니까? 지금요. 잠깐만. 말할 기회를 좀 주시라니. 줄 테니까 가만 기다려. 기회를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김양호 시장님이 이게 한 거를 보면은 처음 다 뜬구름 잡는 시기고 우리 유권자 삼척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라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예, 기다려. 그래서 그동안에 삼척시에서 전번에 내가 물었을 때 삼척시에서 용역을 주고 또 MOU 체결한 거를 그걸 대해서 물었더니까 없다 그랬죠. 네. 아니, MOU 체결이 잠깐만.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죠. 예. 그런데 엄청난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했고 MOU 체결한 것도 지금 있고. 용역 중이에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양호 시장님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삼척 시민들을 기만하는 또 이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은 삼척시에서 이거 뭔가 선거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건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선거에 그러면 관여했다. 삼척시청 직원들이 저거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5월 3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4일 날 직무정지가 돼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 우리 시장님이 그 말씀하신데 전번 토론 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했는데도 핵심을 피해가면서 아니, 핵심 동서남에서 장황하게 늘어났다. 아니, 핵심을 이 말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지금. 예, 잠깐만요. 그럼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김양호 시장님이 420억의 부채를 갚아가지고 건전재정을 만들었다고 4년 동안에 그게 자기 최고의 치적이라고 말씀해놓고 70억을 빚을 내가지고 쓸데없는 조경회사가 조경하는데 그 빚을 내가지고 쓸데없는 조경에 70억 가지고 갚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경에 그러니까네. 쓸데없는 돈 예. 70억을 왜 써요? 70억 썼다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말꼬리 잡지 마세요. 아니. 내 70억 썼 그게 일부를 자, 조경에 썼다 얘기입니다. 저 30초 이제 남았습니다. 저 예, 답변할 시간 좀 그러니까네. 주세요. 우리 이병찬 의원님. 뭔가 우리 김양호 후보자님께서는 자꾸 여러 말을 가지고 엮고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가지고 핵심으로 답변을 이 얘기 제 얘기 시간을 갖다 좀 달라니까요. 붙이지 마시고 삼척 시민들의 알 걸 위해서 내가 물으니까네 그게 핵심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팩트를 팩트를. 뭐 시간 뭐 예, 답변하세요. 주셔야지 지금 10초 남기고 예, 무슨 답변하세요. 팩트를 달라 그럽니까? 근데 원덕 농구단지는요. 참, 이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 양이태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뭐 기회가 오네요. 먼저 이번에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후보자 어떤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뭐 전과 얘기가 많이 또 왜곡돼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뭐 삼척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병찬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 과오를 가진 에도 불구하고 최연소 삼척시장에 도전하는 저 양이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이태 후보님께서는 우리 삼척의 정치 문화와 선거 풍토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용기 있게 출사표를 던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신선감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오늘날까지 10년 동안 내가 삼척시장을 꼭 해가지고 삼척시를 동해 남배 거점 도시를 만든 다음에 60년대의 삼척의 영광을 되찾고 동해 삼척 태백을 통합하는 그 로드맵을 그 기초를 마련하겠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갖은 냉대와 냉소와 네, 후보자님 무시를 받고 짧게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태 후보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얻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도에서 35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우리 양이태 후보님 같은 분이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여럿이 봤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뭐 극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인 우리 관광지, 주요 관광지 지역들이 어느 순간에 개인의 어떤 소유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삼척해수욕장, 그 테마타운, 그 개인의 어떤 그 어매장이라는 분, 그분의 어떤 그 소유물로 되어 있고요. 맹방해변도 그 아름다운 맹방해변이 시스포비라는 어떤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런 관광지 우리 삼척 시민의 재산들 소중한 재산들이 개인의 기득권에 넘어가 있습니다.
또 요번에 포스파워 건설 그 관련해서 맹방해변을 관광지로 조성한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 맹방해변지에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추측을 가능하고요. 저희 솔비치, 솔비치가 들어오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분이 개인입니다. 곧 삼척 테마타운 어떤 관광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양호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그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공통 재산이 어떤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소유물로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뭐 비서실장도 오래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지금 또 현직 시장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민선이 들어서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이랬습니다만은 사실 민자 유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이 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정 구조라든가 이렇게 약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뭐 속된 얘기로 어떤 사기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모든 시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이 관광 사업자를 하나 이렇게 정말 선택을 해서 지역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지금 금방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삼척 테마타운 그리고 또 맹방 시스포빌이라든가 대명 솔비치 또 용화 해양 관광랜드 등 지금 관광 사업자로 지정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은 그 부지를 또 매각을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 부지를 이제 쉽게 해서 사서 관광지로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 소유로 이제 넘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발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환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뭐 환수되는 못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거나 삼척 해수욕장 이권은 아주 부지에 대한 권리는 그 한 개인의 소유로 돼 있고요. 맹방해변 그 아름다운 맹방해변 그 골프 해수장 시에서 또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그 골프 해수장과 그 맹방해변의 관광개발권은 또 한 사람의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삼척 시민들은 누구도 공감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것을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편에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권과 기득권층의 어떤 저걸로 너무 시민들의 이익은 외면받아왔고 침해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경각심을 부각시키고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분이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대면하는 입장에서 시행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삼척에서는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또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데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 어떻게 봉합을 하고 또 해결하실 건지 네 분 후보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호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난 이상 찬반에 대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시민 모두 포스파워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보하는 세계 최고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로 건설이 되어서 삼척의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정착을 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한 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역 발전이 저해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취임 후 포스파워 발전소 문제로 많은 고민과 숙고를 거듭하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미세먼지와 연안 침식 등 향후 피해가 발생되는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의 승인 절차도 파악하면서 우리시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을 가져올 직간접 투자발전기금 5,680억 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으로서 지역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주민 간 참 갈등의 종집을 짓고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인 동력이 될 직간접 투자비 5,680억 원의 쓰임새와 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지역인재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해안 침식 방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 모두의 철저한 감시 속에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병찬 후보 차례입니다. 우선 기존 설치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그 발전소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지역 밀착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기초로 해서 발전소 주변 5km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장 피해 및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사업 계획 공개를 정례화하여 실시 설계 단계부터 착공, 준공 등의 공정은 물론 특히 온배수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공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장 및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는 새로 짓는 화력발전소 내 청소, 용역, 식당 운영 이러한 입찰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가지고 발전소 허가 당시의 삼척 시와 주민 및 발전소 간의 협약서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묻겠습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생계 유지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사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이태 후보 2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파워 화력 발전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민간 에너지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죄 없는 시민들의 찬반 논란이 부각돼서 갈등과 분열이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불러 대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삼척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이익을 확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삼척의 자연적 입지가 필요했던 것인지 곰곰이 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삼척시장은 중재자로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화전 허가가 난 이상 반대 지역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해 시민공청회 같은 대화의 창구를 통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화전 허가 과정의 모든 문제점들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정하게 소상히 알리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에 대한 저감 대책, 사측이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미세먼지 발생 유발 기업은 발생시킨 총량에 따라 사회적 담론을 통한 높은 기준을 마련해서 공공무료 셀프 세차장 같은
운영과 경유차 대신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 확대해서 전기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욱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력 발전에 우리가 그 그림자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앞전에 우리 원덕의 남부 발전 그 건설을 통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빛과 그림자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인배 후보 2분간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원전건설 문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어 치유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문제로 삼척이 시끄러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삼척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치했다고 말하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적인 피해가 상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삼척 시민이 당할 고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상생협력기금이나 특별지원금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삼척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포스파워 임원 계약 등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포스파워 문제는 삼척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이익은 어느 특정 개인의 특혜를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삼척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기에 시민검증단은 조금 전에 우리 모두 네 후보가 약속을 했듯이 조속히 구성하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은 현명한 판단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은 우리 삼척 시민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께서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고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어느새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각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병찬 후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존 서도듬이 이런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삼척시장을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 삼척시의 발전과 7만여 삼척 시민들의 행복과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명하신 삼척 시민 여러분, 진정 삼척시의 발전과 삼척 시민들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하시다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준비된 시장 후보자 이병찬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병찬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인태 후보 역시 1분 마무리 발언입니다. 삼척 시민 여러분, 저는 40년을 중앙시장 어물전 생선 장사로 아들 육형제를 제아비도 없이 홀로 키워낸 강인하고도 훌륭하신 팔순노모 밑에서 막내로 성장했습니다. 철부지 유년 시절 때론 불효자였지만 뒤늦게 살아생전 마지막 효도를 위한 삼척시장 출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양희태는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황무지 같은 삼척 지역 정치를 한 번쯤은 뒤바꿔서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걷어내지 못한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병폐와 적폐를 단호히 걷어내려 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삼척은 돈 벌면 떠나야 한다는 절망의 도시가 아닌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시민 통합을 이뤄내려 합니다. 고향을 등진이가 연어처럼 되돌아오는 우리의 고향 삼척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삼척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을 아들처럼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배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삼척 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을 외쳤던 지난 4년,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쳤습니까? 행복 중심을 외쳤던 지난 4년, 정말로 삼척 시민들은 행복했습니까? 저 김인배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4년이 또다시 불행해집니다. 삼척 시민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행복한 삼척이 됩니다. 저 김인배가 시장이 당선되면 소수 특권 세력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우선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척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란히 서로의 땅을 나누어 밟은 남과 북의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분열되고 상처 입었던 제 고향 삼척에도 이제 새살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올봄 노곡독의 산불의 거대한 화마 속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밤을 지새며 함께 불을 끈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그 땀과 눈물, 그리고 그런 공직자들을 위해 밤새 주먹밥을 나누며 함께 마음 졸이신 시민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저는 지난 4년간 우리 도시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직에 재임하면서 편가르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저 김양호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반듯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토크 말씀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시장 군수 후보자를 모시고 초청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과 시간 등의 문제로 해서 저희들 방송 권역 내에 모든 후보자들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모쪼록 저희들의 토론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